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을 시작했으나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못하는 이제 이 정말 코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중에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3개 정도를 적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프팀이야 또 니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나는 학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력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교육기관 되게 좋아요. 우리 교육기관 뛰어납니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아웃풋인 학생들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고 뭐 이런 경우를 오픈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평균 연봉을 오픈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100% 취업을 했고 우리는 평균 연봉이 최소 뭐 4천만 이상이다, 이렇게 교육청에 인가를 받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교육청에 언제든지 실사 오셔도 이렇게 증명할 자료도 다 있고.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 저희는 워낙에 그 열등감 느끼는 그런 개발자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 연봉 확인해달라. 근데 저희 지금 다 그때마다 다 인증을 다 해서 큰 문제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팀노바가 굉장히 당당한 거죠. 근데 사실 가는 연봉들이 지금 올해만 4,500 이하가 없어요. 확실한 건. 그래서 4,500에서 5,000 사이로 진짜 많이 갔고, 올해 연봉 평균이 그 정도고, 그 와중에도 회사를 진짜 많이 붙어서 골라가고, 그 안에 스톡옵션은 아예 포함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여금이나 스톡옵션 포함 안 하고 봤을 때 사실 팀노바의 결과는 굉장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결과 나오는 게 사실은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개발 쪽에서는 이게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이제 좋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언어 하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플랫폼에 집착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언어에 막 그렇게 집착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잘한다의 기준이 언어 하나를 졸라 잘 아냐 모르느냐면 그런 거 하나만 보는 사람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 언어 하나에만 그렇게 막 몰두하고 그 언어만 우월하고 월등하고 이런 외골수적 성향을 보여주는 개발자들은 고연봉자가 별로 없어요. 진짜 그 언어 하나만 하고 졸라 잘할 거면 반복 작업이나 이렇게 빠른 생산성으로 그냥 후려치는 것밖에 없는데, 보통 그거조차도 진짜 여러가지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설계를 촘촘히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구조로 다 아는 사람. 제가 지휘자 얘기 많이 했죠.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도 배워야 되고, 물론 합창지휘에 따라서 합창지휘 하시는 분의 한해서겠지만, 이제 근데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하든, 근데 그런 지휘가 가능한 사람은 다 지휘할 수 있어요. 악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달아보고 막 그렇게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CTO가 되면은 지휘자잖아요, 그 팀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관점도 알아야 되고, 서버 개발자의 관점도 알아야 되고, DBA의 관점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각각 이제 하나를 특화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이 지휘자는 그들의 세계관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키워내려면 사실 보통 일반적인 그냥 단기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원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개월 만에 개발자 해주세요, 뭐 3개월 만에 네카라쿠베 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그래, 니들이 돈을 낸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네카라쿠베를 4개월 만에 보내주겠다는 이런 각서 같은 거 절대 안 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 얘기를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제 얘기는 그렇게 별로 먹히지 않았죠. 마치 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팀노바를 만든 것 자체가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 정말 고성장을 이루는 개발자들의 갭 차이는 되게 커요. 제가 지금까지 코딩하는데 지금 한 7년 가까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고연봉자가 되던 시점이 최소 한 16년은 지나서였어요. 제가 10살 때부터 프로그래밍 했는데 26, 27살 때부터 연봉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로 데뷔하고는 거의 한 6년, 7년 정도 지났을 때 시점인데, 지금 팀노바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빠른 친구들은 3년 만에 억대 연봉 된 애도 있고, 그리고 막 1년 만에 뭐 진짜 자기보다 경력 훨씬 많은 사람들을 리딩하면서 개발 팀장이 된 친구도 있고, 사실 돈은 꽤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 자체가
뭐 좀 모호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돈이 많이 오른 친구들은 연봉 협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1,000,000원씩 매년 오른 친구들이 있고, 보통 못 올려도 500 이상은 꾸준히 올려요. 근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그거 진짜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연봉도 연봉이지만 포지션을 되게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회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이 사람이 돈을 그만큼 벌어다 줄 수 있으면 난 이 사람한테 투자할 수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회사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뭐 다들 막 평등 같은 거 배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내고 배우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은 사실 퀄리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육 무용론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돈 내고 그냥 학위 받으려고 가는 거지. 사실 대학 나온다고 다 같은 실력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최소한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딴 데는 모르지만 이 컨공 기준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공자도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고 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받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 관계가 달라져요. 평가를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짜 3, 4개월 배워가지고 거기서 그 평가를 당하는 그 압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업무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이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27년 가까이를 하지만 제가 모르는 세계관들도 많아요. 그거는 제가 그걸 전문적인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좀 알거나, 또는 내가 잘 다뤄보지 않은 새로운 아키텍처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SQL 나왔어. 그럼 NoSQL 나왔죠. 그 다음에 NewSQL 나왔어. 그러면은 그 세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물론 이건 패러다임이죠. 근데 NewSQL을 대표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중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국내에서 설명할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안 달아보니까. 모든 기술, 그러니까 세계관을 모르면 너 그것도 몰라? 에게 막 이러면서 뭐 까부는 애들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인지는 알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리스트업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RDBMS만도 500개가 넘어요. 그 500개를 다 알지 못하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멍청한 거지.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로 RDBMS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까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징이 되는 대표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아키텍처를 분석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나 그런 오픈소스의 역사나 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게 됐는지, 뭐 그런 세계관부터, 그리고 실무에서 그런 디테일이 쓰이는 상황까지 사실은 다 컨설팅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고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생님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타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그 기초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기초 레벨에서 좀 이렇게 자료는 그럴듯하게 준비는 해요. 막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선생님의 세계관, 그래서 막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사실 이게 질문을 하나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변수가 있는데 정적 변수랑 동적 변수의 차이가 뭐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설명하기 의외로 힘들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거는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서 운영체제 차원에서 메모리를 정적으로 선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언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에 대해서 되게 크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냥 변수가 선언되었다, 메모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런 관점들을 나눠서 정적으로 선언했을 때 프로그래밍은 어떤 효과가 있다, 또는 동적으로 선언했을 때는 이런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 언어를 설계한 사람의 관점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서 단순화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을 뿐더러, 그만큼 실무 경험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감투에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초보자들은 저 사람 되게 어느 회사에서 CTO로 했으니까 되게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업된 사람이 설명까지 잘할 확률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 직업 너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일단 기술 자체를 습득하고 그걸 풍부한 경험으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버냐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제 연봉은 제가 예전에 그 프리랜서로 벌던 것보다 더 적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과의 다양한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뭐 도와주고 뭐 그래서 뭐 잘 이렇게 대비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개발자로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한데 그런 어떤 제 직업적 만족감을 제외하고 돈만 봤을 때는 사실 개발할 때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벌 땐 정말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가끔 좀 현타가 올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설명도 되게 잘하면서 잘 가르치는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괜히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초만 달달 외워서 강의하는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많고 그렇게 강의한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돈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왜 잘못이냐 이거죠. 그 이상 주면은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적당히 그냥 되게 적게만 받고 그냥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학생들은 별로 까다롭지 않아요. 제가 해본 결과 학생들은 별로 까다롭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수학이나 이런 공부들은 본인들도 수학 공부를 배워본 적이 있으니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정해진 공부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래밍은 시험 범위란 게 없어요. 그냥 잘하면 좋은 거야.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고 사실은 뭐 이렇게 기업 면접 통과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기업에 막 문제풀이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 많은데 그거는 그 밑에서 얘기했지만 2번 코딩을 고전적인 주입식 공부처럼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나 본인들이 해온 그 관문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그런 현상들이 문제풀이로만 이렇게 통과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그렇고 이제 뭐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중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한 뭐 시험을 치고 매번 시험 치고 외워서 시험 치고 외워서 시험 치고 외워서 시험 치고 딱 그 정도 수준만 항상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답습하려고 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했죠. 진짜 슬프게도 우리가 현업을 간다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 배우던 시점에서 돈을 받기 시작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받기 시작한다는 거는 아예 그 실용성이 완전 달라져요. 특히나 기업같이 지금 당장 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잘만 런칭하면 돈이 막 이렇게 수십억씩 벌고 수백억씩 버는 이런 시장에서 막 틱톡 봐봐요. 창업한 지 몇 년 만에 막 진짜 막 몇억 명이 사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재가 하고 그 정도로 되게 무섭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IT의 무서움인데 이런 분야에서 지금 무슨 이 사람이 스펙이 어쩌고저쩌고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줄 수 있어? 문제 없게 만들어주고 유지보수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핵심이지. 무슨 얘가 뭐 감투를 뭐 100개를 쓰든 박사를 100개를 따든 그게 알게 뭐야.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박사학위자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박사학위자들은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고 뭐 검토나 이런 부분이 좋을 확률이 높지만 사실 박사학위자가 되게 필요한 부분은 좀 코어적인 영역이고, 그러니까 좀 어떤 근본적인 영역에서 좀 깊이감 있는 곳들이고,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 사실 개발 생산성으로만 본다면 사실 일반 개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손이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균형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내가 돈을 받는 입장으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학교에서 하던 식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그런 접근을 오래 보여주다 보면 이제 한계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미 그런 시선이 굉장히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속상함을 많이 느끼죠.
안타깝다. 좀 사람들이 저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미친듯이 잘 준비해도, 그리고 과하게 준비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게 이 프로그래밍 공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면은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해. 현업 가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치고 제대로 졸라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이쪽은 현업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꽤 많은 리소스들을 가지고 가셔야 훨씬 잘 살 수 있는 분야예요. 보통 현업 와서 배우라고 하고 막 권위적으로 막 허허허 거리는 애들 치고 제 기준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현업에 와서 배우기 전에 보통은 네이버도 그렇고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그렇고 이제 좀 조건 좋은 사람들은 신입 뽑을 때도 굉장히 그 경력자 못지않게 굉장히 까다롭게 이 사람 경험 많은지를 보고 뽑는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준비하고 가는 분야라고. 제발 어디서 어불성설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글들을 읽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연봉 2,000달인지 3,000달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연봉 1억달인지 뭐 2억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무를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하면은 박사학위는 왜 따요? 그리고 박사학위자만 선호하는 포지션은 왜 존재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굉장히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저는 박사학위자들이랑도 일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기계경 팀장님도 석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이제 일도 많이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실무의 경험이나 그런 장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업계에서 지금 프로로서는 17년 동안 있는 거고 지금 뭐 개발 시작한 지 27년 됐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이 정도 있으면 사실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가 오래 가르치거나 오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워 들은 게 많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런 기준을 요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는 절대 실무에서는 올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브르타 유대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창의적이라고 교육을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교육법 하브르타를 차용을 하고 좀 더 어렵고 굉장히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런 교육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물론 이제 팀노바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도 사실 팀노바의 억대연봉대도 나온다든지 3년 만에 억대연봉대는 저도 많이 놀란 케이스예요. 그런 친구도 나오고 사실 그 친구 아니더라도 뭐 연봉 6천, 7천 막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3, 4년 뭐 어떤 친구는 프리랜서로 지금 되게 성공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그 SI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고객이 계속 문의가 오고 막 몇천만 원짜리 계약을 계속 꾸준히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계속 그러지만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예전에 그렇게 저희가 억울하게 많이 욕을 먹고 막 그런 상황에도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 해도 이미 주홍 글씨를 낙인 찍고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이다. 과연 당신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그냥 잘 되고 진짜 어디서든 인정받고 그런 게 결국에는 잘 되는 지름길이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게 성장한 거죠. 그 친구들에게도 처음에 보면은 이제 부작용들이 뭐냐면 다들 너무 주입식에 물들어 있어서 자꾸 외우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외우는 건 진짜 멍청한 거예요. 현대사회처럼 인터넷만 켜면 바로 정보가 바로 나오는 시점에는 외우기보다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세련미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마다 디테일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좋은 습관이 도달하는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 고쳐주고 그래서 사실 팀너바는 늘 말하지만 제 스타일로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난 성공적이었고 나는 나쁘지 않게 진짜 잘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내 스타일 배운 친구들이 고연봉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아쉽지 않고 당당하게 학생들 사는 거 보여줄 거예요. 저는 졸업생 중에 이제 점점 뭐 3년차, 5년차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3년차들이 좀 많아요. 연락 닿는 친구 중에. 그래서 그 친구들 아웃풋만 보더라도 연봉 사실 3년차에 6천 이상만 받아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5천 이상 받아도 잘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널렸지. 사실 졸라 널려가지고 뭐 사실 이거 자랑을 할 수도 없어.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입식처럼 안 해서.
그냥 만들어 보는데 중점을 두지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용어 자꾸 기억 안 나면 다시 찾아봐. 구글링 하면 되는데 그냥 검색 능력을 차라리 향상시키세요. 실무는 그렇게 막 가혹하게 외워서 하는 경우 없고, 외워서 하는 경우는 진짜 코딩을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 3번, 이게 지금 팀노바 이제 비대면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안 좋은 현상 중 하나인데, 의지나 각오가 부족해서 이제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의 친구가 있다고 치면은 막 그 중에서 많으면은 한 4-5명 정도가 이제 이월을 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초에서 다시 잘 다져서 다시 올라오는 뭐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걸 정해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정말 있는 시간 다 투자하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따라오는 게 좀 천천히 따라오는 경우도 존재하죠. 어쨌든 시간을 좀 충분히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일단 의지가 되게 명확하고 막 그러면은 보통은 잘 따라와요. 근데 보통 이제 코딩이 요새 대세인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많이 힘든 것도 알고, 그 여러 가지를 아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다 그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팀노바에 찾아온 건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게을러지는 것도 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 검사도 자주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사실 일을 하면서 코딩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 막 어떻게 다그칠 수도 없고, 그냥 수업날 빠지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뭐 한 번씩 얘기를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사실 한 번 궤도만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 하나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특히나 기초 때 진입장벽이 하나가 있고, 플랫폼 레벨로 가면 하나가 있고, 각 챕터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오프라인도 따지고 보면은 뭐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비지원 학원 이수율 자체가 원래 안 높아요. 국비지원조차도 코딩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딩 가볍게 생각하고 요새 대세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예전에 과외할 때도 그렇고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그냥 얼마나 버틸려나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약간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권위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 우습게 보면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에휴 너 돈 아깝게 돈 낭비하네. 그래서 나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런 각오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안 좋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팀노바 창업하고 1년은 제가 전화를 다 받았으니까.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진입장벽으로 올라가려면 엔진 이렇게 막 시동 걸면은 시동 걸어서 추진력 있게 해야 언덕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딱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동차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줘야만 여기를 넘어서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기초는 이런 언덕 위로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추진력이 약하면 살짝 오르다가 다시 뒤로 빠꾸해요. 천천히 내려가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시낭인들 있죠. 고시낭인들. 고시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막 그렇게 있으면서 막 1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을 고시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시초네. 근데 그런 것처럼 코딩 낭인들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요거 한번 궤도를 넘을 때 한번 성장해요. 이런 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있어요. 팀노바 같은 경우도 이런 산들이 있고, 개발을 어느 정도 잘 하려고 해도 이런 산이 있어요. 뭐 이제 첫 번째 뭐 그런 산이라고 하면은 뭐 C 언어로 치면은 뭐 포인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구조체를 이해하는 것,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이해하고 이제 상속 같은 걸 잘 사용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고비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왜 플랫폼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성 요소를 이제 큰 이제 자신들의 아주 대표하는 컴포넌트로 이걸 정의하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왜 서버는 백엔드와 이제 프론트엔드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들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럼 나는 이런 느낌으로 짜면 되겠네 요 정도까지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들 중 하나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진입장벽들을 한 번씩 넘어줘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도 문제가 뭐냐면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면서 그냥 그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죠. 엔진이 딱 이렇게 시동이 걸려서 엔진을 딱 이렇게 눌러서 추진력 있게 쭉 가려고 하면 사실 뇌는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고 집중을 하다 보면 머리에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쌓이는 거를 해소할 정도로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보면은 부모님의 원수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명확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뭐 그때마다 분노가 차올라서 이제 원수를 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냥 진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같은 거 킬빌 같은 거 봐봐요. 킬빌 약혼자를 죽인 약혼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빌을 죽이러 가는 그 여자 이야기. 사실 이게 수라설이라는 영화를 오마주했다 그러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일본 영화인데 되게 유치해요. 유치하긴 한데 수라설이라는 영화. 되게 그 눈빛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갑자기 왜 영화 얘기를 하지? 근데 눈빛 연기가 되게 좋아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이걸 오마주해서 만든 게 킬빌이에요. 그래서 되게 구도가 비슷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깊은 각오가 필요해요. 깊은 각오를 어떻게 다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욕심도 되고, 뭐, 나 IT 사업해서 대박 날 거야. 또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해서 난 진짜 어디 가서 막 대우받으면서 살 거야. 나는 회사 막 네이버 갈지 어디 갈지 막 고민하고 구글 갈까, 페이스북 갈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난 디지털 노마드가 될 거야. 부터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좀 이렇게 발전지향적인 뭐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딱 가지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코딩 요새 좋다는데 한번 주식이나 사놓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면은 이제 또 피곤한 사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보자는요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딥노바를 염두에 두신다면 웬만하면은 다 생각이 되게 깊이 있게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제가 17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웬만한 그 학생들의 그 데이터베이스 한도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한 교육 방식이라도 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비 걸지 마시고 그거를 좀 받아들여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결과로 얘기하지 그냥 막 이렇게 입 털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냥 말을 잘할 뿐이야. 왜 그러냐면은 강사잖아. 강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해서 뭐 쉽게 얘기하고 공부를 더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말을 잘해가지고 오히려 제 실력이 더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평가받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그래서 말 잘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제 독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설픈 선생님 만나니 독학이 나을 수는 있는데 독학은 제가 항상 뭐 다른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자주 찾아보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계관을 누가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정의하는 개발업계는 이렇구나, 내가 하는 플랫폼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쉽진 않죠. 독학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지 정말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사실 독학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독학으로 발전한 케이스라서 그 누구보다 독학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이제 독학으로 얻어진 그런 스킬들은 잘 잊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1930년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다이빙 금메달리스트는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일직선으로. 근데 지금은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평범한 애들이 어떻게 보면 2바퀴 반 돌아서 이제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해졌어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냐? 사실 인간의 신체는 그렇게 많이 진화할 정도로 오랜 그 차이가 아니에요. 몇만 년 전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교육 방식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가지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좋은 선생님 어떻게 만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학원의 아웃풋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잘한다 못한다를 그 객관적인 척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어야 되고 미리 청강도 좀 해보시고 팀노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굳이 우리가 청강 안 하고 결과로만 얘기를 해도 사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청강 해보시고 이제 한번 스타일이 맞는지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이엔드인지 아닌지를 뭐 알아봐야 뭐 여기가 좋은 교육기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냥 왜? 기술에 대해서 다들 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진한 속내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누가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양심상 절대 이런 하이엔드 교육 그리고 학생들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몇 년 지나도 좋고 몇 년 지나서 졸업한 친구들도 연락 와가지고 팀장님 잘 살고 있다고 계속 팀장님 도와드릴 거라고 팀장님 덕분에 고연봉 많이 받아서 너무 좋다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만간 이제 정말 수료자들 이렇게 언제 딱 해가지고 정말 특강 위크를 만들어서 정말 수료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팀노바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일부는 여기다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